팀즈 관리센터, 사실 팀즈 관리센터라는 말하고 오피스 365 관리센터라는 말이 많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 처음 학교 계정, 네, 관리자 계정 발급 받으셔서 사용자 등록하는 것부터 좀 차근차근 보려고 해요. 그리고 최소한 팀즈를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은, 좀 덜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보실 거는 오피스 365 서비스, 이 오피스 365라는 말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말이 조금 혼재가 되어 있긴 하는데 아마 향후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서비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저희 앱들이에요. 클라우드 앱들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익숙한 게 엑셀, 파워포인트. 네. 전 세계에서 엑셀과 파워포인트 모르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제가 조금 그림을 크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 원드라이브라고 보이시죠? 네. 클라우드 저장 공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관리자 계정을 받으셨어요. 1단계예요. 그러면은 그 학교 모든 구성원들은 각 개인이 1TB의 원드라이브를 무료로 사용합니다. 네,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자격 하나로 1TB가 무료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씩 증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얼마까지 증설? 그건 개별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팀즈. 저희가 이제 팬데믹 상태를 겪고 있잖아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화상 솔루션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MS는 팀즈예요. 과거 스카이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카이페가 팀즈로 이사 왔어요. 완벽하게 자리 잡는 동안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리는 좀 텀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팀즈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얼굴도 보고요. 그리고 숙제도 체크하고 출석 체크, 그러면서 자료도 함께 편집 작업, 모든 활동도 할 수가 있는 것. 자, 그리고 그 밑에 폼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설문이에요. 학교에서 설문 받는 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렇게 종류가 많은 문서들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를 종이로 관리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동으로 네, 클라우드에 기록이 되고 해당되는 데이터는 네, 분석이 기본으로 됩니다. 그 외에 별도 분석이 필요하면은 해당 내용을 엑셀로 내려 받으셔서요.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 사스나 SPSS를 통해서 별다른 분석 방법을 방향성을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트림, 녹화된 영상을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건 폐쇄예요. 우리 학교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워 BI,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구병 선생님께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아주 재미나게 쉽게 설명해주는 그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피스 365 계정이 있으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기타 이러한 앱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365,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앱들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점점점 있죠. 말줄임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자, 계속 진화가 되고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해당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앱들을 분석해 보시는, 찾아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각 학교에서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공짜로 쓸 수 있어요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각 시도교육청이 그 오피스 계약을 하면서 클라우드를 저희 디모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각 학교별로 그렇지 않고 이제 교육청으로 도메인이 잡히는 곳도 있긴 하는데 그 골뱅이 뒤에 있는 도메인이 교육청 또는 학교 이름을 쓰게 되는 경우는요. 그 학교에 현재 소속이 되어 있을 때에만 자격이 유지가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항목입니다. 현재 학교 소속 교직원 그리고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과 휴학생까지가 정식 계정이고 합법적인 계정 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소속 학교가 계정이 새로, 즉 제가 A라는 학교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B라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지역이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골뱅이 D 도메인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기존 학교에 있는 계정은 어느 정도 시간을 주셔야 돼요. 왜 백업 받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새로 소속이 되면 소속돼 있는 학교에서 새로운 계정을 발급받습니다.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골뱅이 뒤에 어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유지되는 기간은 제가 그 학교에 소속이거나 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일 때만 가능한 거고, 제가 전학을 가거나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그게 뭐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해당 학교에 계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좀 무섭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즉 졸업하고 나서 제가 졸업한 그 학교의 계정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선생님께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도 있고 나름의 배려가 아직은 굉장히 큰데 사용자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요. 최소한 초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등, 고등에서 3년 동안 저희가 있잖아요. 그럼 곱하기 현재 재학생의 3이라는 숫자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은 안 쓰는 계정이 그만큼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졸업했어요, 자퇴했어요, 상급 학교를 진행했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의 계정은 반드시 폐기를 하시거나 탈퇴하는 수순을 거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테넌트와 그다음에 학교 테넌트, 즉 교육청 테넌트, 골뱅이 네가 교육청 이름, 골뱅이 네가 각 개별 학교가 있는 이런 형태가 현재 지금 공존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관리자 계정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만들어놓은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경남교육청, 뭐 서울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이 골뱅이 D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5365.ic2.go.kr이에요. 그러면은 이 골뱅이 D에 묶여있는 학교가 한 640여 학교가 묶여있겠죠. 묶여있는데 그러면은 그 640 학교에 구성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천 명 되시는 분이 이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규모를 우리 학교로 이제 시각을 조금 더 작게 가져가 볼게요. 제가 반을 구성을 해야 돼요. 팀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A라는 중학교에 1학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15명이에요. 그 아이들 이름을 찾는데 만약에 신은영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신은영 검색하는데요. 인천시에 있는 신은영이 다 나와요. 이 아이가 우리 아이인지 남의 학교 아이인지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 학생이 많이 겪는 경우에요. 비밀번호 잊어버렸대요. 화도 못 내요. 처음에 한두 번 야단치고 가리키긴 하지만은 나중에 선생님 일도 많으시는데 약간 포기 단계에 오죠. 그런 걸 누가 관리하시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교육청에서 각 안내를 다 해주셔야 돼요. 일선 파트너사들이요. 그 학생이 그 학교 소속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는 기본이 학교고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이 질문 오는 것들을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해당되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이 얼마나 번거로워요. 거기다가 지금 팬데믹이죠. 학교마다 정책이 다 달라요. 우리 학교는 아이들 카메라 쓰면 안 돼요. 도대체 수업하는데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톡을 하는지. 그러니까 메신저 창이 열려 있으니까는 서로 수업은 안 듣고 수다만 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누가 해야 된다? 교육청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디모아에서는 각 학교별로 그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학교별로 도면을 만드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림처럼 보시는 거에 640여 개의 학교가 다 다른 도면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냥 골뱅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던 도메인 이름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학교가 640개면 640개, 서울시는 14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는 1400개 도메인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쓰고 안 쓰고는 선생님들 선택이에요. 그런데 일단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개별 학교에 도메인이 있으면 좋은 이유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조금 더 뭔가를 구성하고 정책 만드는 게 좀 수월해요.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입학해서 제가 뭐 인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인천에서 다녀요 하면 한 학생의 히스토리, 그쵸? 포트폴리오가 잡히는 거죠. 그게 좀 유연하다면 그 개별 테넌트, 학교별 테넌트가 만들어지면은 상급 학교를 진학할 적마다 해당되는 관리 그 데이터들을 다 입원을 해야 돼요.
현재는 이걸 하는 주체는 누가 되냐면 학생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선생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시면요. 제가 막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될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이 엄청 많죠. 그래서 오늘 현재, 오늘 10월 12일 기준으로는 각 가해별이 그 계정의 주인이 내 데이터는 반드시 내가 관리한다가 모토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시면은 저희 이제 17개 교육청이 이만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7개 교육청 관련해서 담당 파트너사가 어디인지는 지금 보고 계시는 링크 통하시면요. 그 명단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오른쪽 URL 보이시죠? 제가 조금 크게 만들어 드릴까요? 예. 요 그림을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으세요. 예, 찍거나 좀 손이 빠르시면 타이핑을 해 두셔가지고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17개 교육청의 각 파트너가 어느 파트너가 담당하는지 연락처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에 보여주는 그 17개 교육청 초등학교 현황이라고 초중고 학교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건 2019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약간 숫자에 오차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거 데이터를 내림차순 정렬을 했는데, 타 지역들은, 네, 저희가 이제 읍소를 하면서 만드세요라고 했던 거고, 충북교육청하고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되기 이전에 각 교육청 담당 선생님들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쓰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베이스 역량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사전에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좀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이 감명받았죠. 좀 감동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 계정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관리자 계정 신청하는 방법은 메일 주셔야 돼요, 선생님. 전화 안 되시고요. 전화로 하더라도 그 전화하시는 분이 정말 학교 교직원인지 저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사용하시는 공식 계정이 있어요. 교육청 계정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각 파트너사한테 메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처, 이메일 나와 있으니 글로 연락을 하셔서 해당되는 학교 이름하고 선생님 성함에서 관리자 계정 달라 그러면은 해당 관리자 계정이 발송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URL이 https://www.office.com이라는 사이트는 꼭 기억을 해 두실 게 일반 사용자도 사용하지만 관리자 선생님도 이 페이지에서 직접적인 정책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사용자 뭐 추가 삭제, 비밀번호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쓰셨던 선생님들은 아마 portal.office.com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같은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팀즈 관리센터에 대한 그림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처음 지금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오늘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을 구성을 하고 팀즈에서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 준비되셨죠?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저희 웨비나 들으시면서 하나 보실 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 화면에 질문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나, 야, 이거 어디로 왔나? 네, 다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요. 화면 우측에 제 화면 기준으로 볼게요. 선생님들은 아마 화면 중앙에 메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음표 보이시죠? 예, 이 물음표 단추를 누르시면은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재현 과장님께서도 인사를 남겨주셨고요. 예, 이럴 때는 반갑습니다라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요. 예, 엄지, 우리 좋아요.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남긴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설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설문 1과 설문 2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들 오늘 수업료예요. 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은 각 항목 클릭하셔가지고 설문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음표 누르셔서 궁금사항은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 보통 게시할 적에 그 칸이 두 줄이 있어요. 상단에 이름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다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내용 확인하면서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바로 드리거나 또는 네,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준비 다 되셨겠죠, 선생님? 자, 그러면은 지금 링크 하나가 깨졌네요. 그거는 제가 이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 그리고 지금 사이트 들어갈 거예요. www.office.com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는데 오늘 진행은 관리센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로그인을 하셔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관리라는 버튼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 어떤 선생님께서 이 관리자는 학교에 몇 명이나 주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그 관리라는 거는 사용자를 뭐 등록하고 삭제하고 그다음에 정책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세부적인 항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자가 많다고 좋지는 않아요. 잘못하면 관리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 부장 선생님들 모이셔가지고 우리 학교는 오피스 365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라는 거에 그림을 갖고 움직이시는 게 나중에 네, 큰일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사이트 한번 들어 좀 가볼게요. 지금 www.office.com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 오피스 365 클라우드 서비스가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빨리 되고 있어요. 잘.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교육용보다는 일반 회사 상업용이 조금 강세였다면요. 요즘은 교육용으로 포커스가 많이 옮겨왔어요. 무게중심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기능들이 좀 앞으로 많이 나아질 거고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점박이 단추 보이시죠? 네,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이름이 앱 시작 관리자입니다. 이 항목 클릭을 하시면은 이와 같은 그림이 보여요. 이때 이곳에 관리가 보이는 걸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관리가 안 보여요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당황하지 마시고 모든 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추 눌러주세요. 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화면에 지금과 같이 이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죠. 이곳에서 관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 100만 분의 1 확률로 이렇게 해도 이 단추가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있는데 못 볼 수도 있고요. 정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모든 앱 탐색이라고 있어요. 이 단추 누르시면 돼요.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저는 화면에 있어서 여기 있는 관리를 선택을 할게요. 클릭합니다. 자, 화면이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나오는데, 자, 처음 관리자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이 그림도 너무 어려워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신지. 첫째 해야 될 거 뭐예요? 우리 학교에 사용자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의 사용자를 선택을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활성 사용자예요. 우리 학교, 우리 조직.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활성 사용자 하면서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뜹니다. 지금 저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가 연수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사용자를 선생님들이 만드셔야 하면은 여기는 이제 사용자가 아마 최소한 3명, 4명 정도가 거의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곳에서 하실 거는 사용자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투철한 장인 정신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등록해야 돼요. 네, 그거 너무 불편하니 저희는 여러 사용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사용자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화면 우측에 이와 같은 창이 하나 더 생겨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는 작은 글씨들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헤드와 샘플, 뭔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잘 보실 게 CSV 파일이래요. 예, 클릭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 데이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선생님들의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요. 제가 탐색기 창 열어볼게요. 자, 탐색기 창 열고 경로를 어디로 바꾸시냐면 다운로드 폴더로 가요. 이와 같이. 이곳에서 지금 내려받은 건 저는 뭐가 많죠? 좀 지저분하죠? 오늘 날짜에 지금 3시 21분이에요. 여기 샘플 4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선택을 할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 아이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가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처럼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사용자 이름.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은
사용자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건 홍길동 쓰는 게 아니라 이메일 계정이에요. 학교 이메일. 그렇기 때문에 골뱅이 D가 지금 달라지면은 다른 조직원, 다른 학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학교 선생님이 관리자 계정 받으실 적에 뭐 어드민 골뱅이 D에 어떻게 써 있잖아요. 그 골뱅이 D가 다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 이름 표기 여기 좀 처음에 잘 해 놓으셔야지 안 그러시면요 수정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등록할 적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수정과 이민정 보시면 띄어쓰기 있고 없고 저기도 규칙을 정하세요. 예, 띄어쓰는 게 좋으시면은 띄어쓰시고 필요 없으면은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직함서부터 어떤 내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들어갔는데 여기 생략하셔도 되는 부분이세요. 이거는 생략. 최소한은 이렇게까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창 말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샘플 파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화면 보여드렸던 관리자 계정 그 화면은요. 골뱅이 D가 korea.me.onmicrosoft.com이라고 되어 있는 실습 계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01번부터 310번까지 미리 준비해 놨고요. 여기 표시 이름 보이시죠? 표시 이름들은 제가 임의로 열심히 만들었어요.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실 적에 조심하실 거는 CSV인데 여기가 2바이트 때문에 UTF-8로 들어가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다른 이름 저장 눌렀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형태. 그래서 반드시 저장 형태가 CSV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글자 볼게요. 그러니까 별점 CSV는 맞으나 앞에 있는 설명이 CSV 뒤에 UTF-8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없으면은요, 우리 아이들 이름이 온데간데 없고요. 5365 계정은 보이는데 한글 이름이 막 우주선이 날아다녀요. 뭐 황민정, 뭐 윤석보, 박지식 이름은 사라지고 거기 막 우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UTF-8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저장 안 하고요. 해당되는 파일을 업로드 한번 시켜볼 거예요. 여기서 찾아보기.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였죠. 그리고 제가 1번이었어요. 1번 파일 잡아서 열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떠줘요. 파일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떠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오류가 있어요. 뭐 스페이스바가 들어갔대던가. 그거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입니다. 자, 다음 단추 누르면은요, 이제 데이터가 업로드가 돼요. 그러면서 로그인 허용하고 차단하면서 지금 등록하는 계정이 학생용입니까? 교직원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저희는 학생 등록이잖아요. 학생 등록을 선택을 하시고, 한번 볼까요? 저는 샘플이라서 오피스 365 A1인데 선생님들은 뒤에 플러스가 붙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다음 단추를 눌러요. 그러면서 사용자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등록했던 그 파일이 10명이었는데 그 엑셀 파일에 10명이 들어가잖아요. 샘플로. 근데 여기 이 엑셀 파일에서 한 번에 업로드 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00명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희 학교 학생이 뭐 1,500명이라서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업로드하면 좋은데 그게 시스템상으로는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업로드 되는 인원수는 최대 200명이니까는 적당히 끊으셔가지고 몇 번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등록했습니다 결과를 누구한테 받을래요? 관리자죠? 굳이. 보고하지 마세요 하고 저는 닫기 누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은요. 2020-3으로 검색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0번대 사용자가 학생용 라인센스로 다 들어와요. 한 번에 최대 200명이에요. 그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개별 사용자를 이렇게 등록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학교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2학기지만은 이제 내년도 다음 학기 기준으로 해서 좀 반편성에 학생들이 이제 학년이 바뀌니까 반편성을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게 그룹이에요. 자, 그래서 묶는 게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성 사용자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2학년 1반, 3학년 2반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름이 여기는 활성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성 그룹이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을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를 하시되 그룹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가 이제 될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추 누를게요.
그룹 이름 넣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우리 학교 학생 이름을 주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10월 연수요. 쓰고 나서 다음 단추를 누르고요. 소유자 누구냐? 관리자 선생님 이름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어드민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제 이름 등록하고 나서 다음 단추. 그리고 나서 그 메일 그룹을 지금 우리 학교라고 학생들이라고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단체로 메일 받을 수 있는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OurSTU로 집어넣을게요. 계정일 땐 여기는 0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그룹 전자메일은 공개 아니고 비공개로 가세요. 그리고 나서 팀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 팀은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업용 팀이 안 돼요. 이 수업용 팀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하고 숙제도 내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팀이라는 거는 일반 회사원들이 사용하는 팀이에요. 학교에서 굳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 이건 반드시 해제. 그리고 그룹 지금 만드시는 건 공개 말고 비공개 해주세요. 자, 되셨으면은 다음 단추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형태가 맞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봐요. 네, 그리고 나서 확인하실 거, 이거는 지금 our STU라고 되는 이쪽으로 돼 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만들기 단추를 눌러요. 그러면은 뭐 이제 다 됐습니다라고 이제 안내 메시지 나오고 저희는 닫기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그룹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각 개인 사용자 등록했어요. 뭐 우리 학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등록. 그리고 방 구성을 너무 힘들게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지고 반을 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에서 다 그룹을 꾸몄어요. 그러면 각 학생들을 찾아서 그 그룹에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넣어주는 방법은 어디에서? 활성 사용자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활성 사용자로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룹을 찾아요. 어떻게? 2020 아까 301서부터 들어갔잖아요. 3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요거 설명을 제가 하나 빠뜨렸구나. 계정 쓰실 적이에요, 선생님. 여기 있는 이름을 쓰실 적에 이것도 학교 나름의 그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강일식, 고민식, 노흥민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국 사람이 인식하는 이름이고 기계는 그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란에 있는 이 계정 골뱅이 앞에 있는 걸 일렬번호를 계정을 주시는데 이걸 학번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학교마다 만약에 우리는 오피스 365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건 학교 단에서 신경 안 쓸 거예요.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학년이 바뀌면은 학생들한테 새 계정을 다 부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1년 쓰고 폐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 계정을 쓰게 하고 싶어요. 좀 긴 시간을 봤을 적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학부모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이 과정을 지금 보시는 거죠. 입학년도 붙이고 뒤에 일렬번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좀 합리적인 것 같고 일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는 방법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등록한 그 계정 그룹의 시작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다 선택을 해요. 아까 제가 10명 등록했잖아요. 다 선택을요. 각각 사람 앞에서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표시 이름 있죠. 표시 이름 왼쪽에 마우스 갖다 놓으면 동그라미가 생겨요. 마우스 절대 안 갖다 놓으면 안 생겨요. 선생님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화면 보이는 사람이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10사람이 선택이 됐어요. 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룹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메뉴가 없죠. 항상 말 줄임표 점 3개예요. 기타 작업. 점 3개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에요. 이곳에서 그룹을 관리하겠습니다. 선택. 하시면 오른쪽에 총 나와요. 이곳에서 어떻게 제가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룹이 있어요. 오늘이 10월 12일이라서 이런 그룹을 만들어 놨거든요. 2020년 10월 12일이라고. 여기다 제가 할당시킬게요. 여기다 집어넣고 나서요. 저장. 하고 누르면은 이 10명의 사용자는 2020-1012라는 그룹으로 할당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다 적용한 이유는 제가 방금 그룹을 생성을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관리센터로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 센터 올라가가지고 이제 알림되는 시간까지 약간 인터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빨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안전하게 한두 시간 이후에 선생님께서 보시면은 각 개인 사용자를 그룹에 할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자 등록했고 이 사람들을 각 반에 혹은 목적별로 묶음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룹 할당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초기 비밀번호 설정해 주셔야 돼요. 초기 비밀번호. 그래서 지금 제가 10사람 아까 등록한 거 그대로 이어서 갈게요. 10사람 등록한 거에서 초기 비밀번호를 주는데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 암호 재설정이라고 있어요. 이 메뉴는 기억해 주셔야 될게요.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라고 해서 되게 미안한 얼굴을 찾아올 거예요. 예, 그랬을 적에 비밀번호를 선생님이 리셋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지금 저는 10사람을 다 선택을 했고요. 이 비밀번호를 한 번에 설정하는 인원수는요. 최대 40명이에요. 예, 실수 줄이려고. 그 미니멈으로 그 숫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는 불편해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암호 재설정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에요. 자동 생성. 선생님이 암호 재설정을 안 하면은 학생들이 로그인할 적에 너 비밀번호 알아서 등록하세요 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비밀번호를 이거로 만드세요 라고 선생님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하단에 이 사용자가 처음 로그인할 때 암호를 변경하도록 설정. 이거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 초기 비밀번호는 선생님이 줘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 보안에 되게 많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나만 비밀 갖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학생들 지도하시다 보면은 나랑 절친이라서 이 아이한테는 별거 다 알려주잖아요. 모든 걸 공유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긴 하겠으나 취약의 경우에 아주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에서 비밀번호 계정 관리는요. 굉장히 강조해 주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처음 로그인할 적에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바꿀 수 있도록 만든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연수할 때 이건 없애죠. 왜? 짧은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 바꾸고 계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는 바꾸세요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암호를 재설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초기 암호 만드셨죠? 그걸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응, 너는 계정이 이거고 비밀번호는 이거야 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알려주면은 그 아이들이 처음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화면이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셨던 거를 PT로 보시면은 조금 전에 관리자 화면 들어가는 거. 지금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나 저 버튼 안 보이는데 그러면 나는 관리자가 아니구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일이 조금 작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관리가 보이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를 초기에 등록을 하셨어요. 뭐가 중요했어요? 파일 올리실 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식이 CSV인데 뒤에 UTF-8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한글 다 깨져요. CSV만 있는데요. 그래도 깨져요. 반드시 CSV UTF-8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지금 등록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파일 들어가는 게 한 파일에 최대 몇 명이요? 네, 200명.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한 라이센스를 막 주시면 안 돼요. 학생은 학생, 선생님은 교직원 용만. 파워 오토메이트요. 요거는 선생님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었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작업한 게 뭐였냐면, 여기 비밀번호부터 먼저 나오네요. 학생들 비밀번호 재설정, 초기 작업이었었죠. 그래서 초기 선생님이 비밀번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비밀번호는 사용자는 한 번에 200명 등록이지만은 비밀번호를 한 번에 재설정하는 건 최대 40명이에요. 200명 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것도 또 다른 보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들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숫자들이 엔지니어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냥 무작위로 나오진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다 돌려가지고 나온 숫자니까는 믿으셔도 돼요.
자, 초기 비밀번호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게 이제 우리 그룹 만들었죠. 왜? 학생들이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걸 우리 반으로 모아요. 관리자 선생님이 해주셔서 2학년 1반을 아무개 출석부 이렇게 형성하듯이 만드는 그림이고요. 자, 그룹을 추가하셨고요. 그 그룹에 대한 전자메일 주소 주시면 되고요. 이때 조심하실 거 뭐였어요? 그룹은 공개하지 마세요. 비공개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팀을 만들어요? 네, 만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만들면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볼 일이 별로 없는 팀이에요. 거기서는 숙제도 못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그룹 설정하는 방법, 그룹 만들었고 그룹을 각 활성 사용자를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이제 요 그림은 선생님 캡처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저희가 학생들한테 초기 비밀번호 설정했잖아요. 그쵸? 예, 초기 비밀번호 설정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처음 만드신 선생님들 한 90일 이후 한 석 달쯤 되면 아이들이 막 문의가 와요. 선생님 비밀번호가 이상해요. 뭐 기타 등등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없다가. 왜 그러냐면은 이 오피스 365 내에서는 처음에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영원히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초기 값은 30일, 90일 정도 지나면 리셋하세요라는 걸 정책이 기본으로 잡혀 있어요. 그게 보안에 안전하니까. 그 부분을 선생님이 귀찮으시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고 계시는 관리센터에서 설정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이 설정 메뉴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처음 들어오시는 선생님은.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 보세요. 저희가 지금 사용자 등록, 그다음 비밀번호 리셋하는 거, 그리고 그 학생들을 묶음 처리했어요. 그룹으로. 그리고 나서 그 화면 하단에 가시면은 여기 리소스 청구 지원 설치 보이시죠? 네, 이거 보이는데 설정이 안 보여요. 이게 설정 메뉴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화면을 조금 내려서 보시면은 탐색 사용자 지정이라는 굉장히 귀여운 단추가 있어요. 네, 탐색 사용자 있죠. 이 아이를 누르면은 선생님이 보고자 하는 서브 메뉴 그룹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설정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하나 캡처 잡으시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신 다음에 화면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이와 같이 바뀝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지는데 여기 볼게요. 없던 이 설정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도메인과 형태들 중에 저희는 조직 설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곳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관리센터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비밀번호 리셋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화면을 조금씩 줄여볼게요.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관리센터 보이시죠? 그리고 제 화면은 저는 워낙 많이 해서 여기 설정이 보이는데 선생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탐색 사용자 지정을 누른다. 그랬더니 화면에 이와 같이 우측에 창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이 설정 단추예요. 이 설정 단추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저와 같은 그림이 뜨는 겁니다. 저는 있으니까 취소 누를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PT 그림은 탐색 사용자 지정에서 설정을 클릭하세요. 설정을 활성화하세요예요. 그러면 화면 상단에 이와 같은 설정이 나오고 클릭하면 이 그림이 뜨죠. 여기서 저희는 어디로 가죠? 조직 설정입니다. 조직 설정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오른쪽 그림이에요. 관리센터 안에서 조직 설정, 그리고 서비스, 보안 및 개인정보, 조직 프로필 이런 것들이 뜨는데 서비스는 조금 이따 보고 저희는 보안 및 개인정보부터 볼게요. 아까 비밀번호 설정하셨죠? 설정한 다음에 3개월 뒤에 다시 리셋하세요라는 그걸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안 및 개인정보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아까보다는 조금 단출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암호 만료 정책이라고 있어요. 암호 만료 정책 클릭하면은 화면에 창이 나와요. 지금 그림처럼.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본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90일 뒤에 암호를 어떻게 해요? 리셋하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메일이 가요. 아웃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메일을 안 보기 때문에 뭐가 날라오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90일이 지나서 화면이 이상해지니까는 뭐 급한 친구들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해놓고 나서 설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 비밀번호를 맞지 않아요. 비밀번호가 뭐 틀렸나 봐요. 그래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좀 귀찮으실 것 같으면 해제시키세요. 제가 보기에는 해제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화면은 저장 단추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손실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얘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암호 만료 정책 보면서 셀프 서비스 암호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오늘은 제가 진행을 안 할 것 같고 이건 들어만 두세요. 이걸 가지고 영상을 찍어 놓은 자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셀프 서비스를 하면 학생들이 자기 전화번호 인증을 통해서 스스로 비밀번호 잃어버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아이들 번호가 고정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 정도면은 자기 비밀번호 관리가 되니까는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화면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오른쪽에 그림 없죠. 어디 가라고 파란색 링크 뜨죠. 요건 들어만 두세요. 이건 애저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AAD라고 불러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각 사용자가 자기가 알아서 비밀번호를 스스로 찾고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거는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때 보시고 저희는 초기 비밀번호 설정해 놓은 거를 3개월 뒤에 리셋하세요 하는 암호 만료 정책만 비활성화 시켜 놓았어요. 요러시면은 조금 고생을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 화면 보셨고요. 그리고 저희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팀즈로 볼 거예요. 그래서 조직 설정의 서비스 부분입니다. 서비스로 넘어오시고 자, 이 안에서는 그럼 이제 선을 좀 그어야겠네요. 방금 하셨던 보안 및 개인정보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센터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부터 이제 팀즈랑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볼 건데 서비스에서 보시면은 이 서비스라는 게 앱이라는 글자랑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도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지럽게.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찾으세요. 팀즈. 자, 팀즈 선택할 거예요. 자, 팀즈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이 그림이 뜹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팀즈에서 선생님이 보실 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을 하는데 팀즈 아이콘이 없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로그인했는데 안 들어가져요. 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예, 올 초에 이거 막혀 있는데 많았었어요. 특히 교육청 테넌트 쓰시는 곳들에서는. 예, 그래서 이거는 활성화 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게스트 액세스라는 게 있는데 이 게스트 액세스라는 게스트라는 말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제가 A라는 고등학교에 있는데 B라는 중학교에 있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청강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은 B라는 학교에 있는 학생은 우리 학교 A라는 고등학교의 게스트가 돼요. 그래서 이건 게스트 액세스를 허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환 수업도 많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교류 많이 하시잖아요. 연구본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식구 아니니 못 들어와요. 그럼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허용을 풀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PT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방금 보신 거죠? 예, 조직 설정의 서비스에서 팀즈를 활성화시키는 기능 하나.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스트란 네, 너무 친절하네요. 그렇죠? 골뱅이 D가 나랑 다르면 다 손님이에요. 내 기준으로. 자, 그리고 이제 암호에 관련된 거. 예, 90일이 지났는데 리셋해요라는 거를 당황해하지 마시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림 보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볼 거는 팀즈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팀즈로 화면 전환할 거고 화면이 어떻게 지금 보시는 것은 팀즈 관리센터 이름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모임 설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스트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화면을 브라우저로 옮기고, 지금 설정 다 끝났으니 창을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왼쪽이죠. 저희가 아까 설정까지도 활성화 시켰는데 보세요. 어때요? 밑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는 모두 표시를 눌러주셔야지 화면이 나타나요. 이렇게. 관리센터가 이렇게 많은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어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팀즈예요. 그리고 조금 익숙하신 선생님들은 Azure Active Directory, 소위 말하는 AAD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는 팀즈 선택할게요. 팀즈 클릭. 자, 팀즈 클릭을 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또 변해요. 하나에 또 창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지금 보고 계신 좀 전에 제가 PT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팀즈 관리센터
하나 탭이 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사용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일단 뜨는데 이 중에서 저희 메시징 정책을 아까 먼저 봤나요? PT에서 본 거 잠깐은 컨닝 좀 해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모임 설정부터 갔군요. 모임에서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게 다 모임이고, 그다음에 조직 전체 설정에서 게스트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부분 하고요. 네, 그리고 정책 부분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화면을 천천히 좀 찾아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먼저 사용자 부분 한번 볼까요? 사용자. 자, 사용자 클릭하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까 저희가 오피스 365죠.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 보이게 돼요. 이도 어때요? 20203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제가 방금 등록한 10사람들이 여기 가지런 10사람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사용자를 잠깐 클릭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PT 없는 내용인데 클릭해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이 떠요. 여기도 보시면은요, 음성, 그리고 뭐 통화 기록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정책이 적용됐는지 이런 것들이 화면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라는 거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팀지스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뭐 미량고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만든 사람 말고 음성하고 통화 기록을 잠깐 눌러보면은 여기는 이제 최근에 사용한 게 없으니까 안 보이겠네요. 네. 잘못 잡았네요. 자, 그런 것들이 보이고 여기는 이제 모임이 있고 메시징 정책이라고 화면 좌측에 주어져 있어요. 모임 있고 메시징 정책 보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임에 있는 모임 정책하고요. 그 다음에 모임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화면을 살포시 살펴보면은요. 모임 설정 지금 제가 들어왔어요.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모임에서 모임 설정.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팀지에서 저희가 화상으로 모임하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누가 액세스할 수,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모임 설정에서 오른쪽 보시면 참가자란 보이시죠? 이 참가자의 익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로그인을, 그러니까 오피스 365 계정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임을 참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는 포괄적인 그 대전제이기 때문에 형태는 최대한 늘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수업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선생님이 정리하실 수 있어요. 한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만 아니면 내가 일일이 문 앞에서 검사해서 출입을 허한다, 못한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지금 보는 이런 그림들이 뜨겠죠. 예.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모임 설정에서 선생님들이 보실 거는 여기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일반인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 이걸 풀어 놓으셔야지 선생님들이 나중에 학부모 대상으로 뭔가를 하실 수가 이제 학교 설명회라던가 우리 학교 자랑을 해야 될 때에 학부모들이 무리 없이 걱정 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는 조금 좀 내려가 볼게요. 이것에서 좀 내려와서 제가 맨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조직 전체 설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직 전체 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외부 액세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나서 게스트 액세스가 있어요. 자, 우선 여기에선 게스트 볼게요. 아까 게스트라는 단어 정리하셨죠? 오피스 365 사용자이긴 한데 우리 학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하고의 저희가 미팅을 어떻게 할 거냐. 팀지에서 게스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는 거 설정 잡아주시면 되고 뭐 통화도 물론 되고 그리고 나서 메시징 정책들을 여기서 하나 보실 게 뭐가 있냐면은 보낸 메시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삭제권, 편집권에 대한 걸 줄 수 있는지예요. 이 부분들은 이제 내가 보낸 거를 내가 지우고 내가 삭제할 것들을 허하겠습니다는 걸 잡아주시면 좀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학교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건지를 조금 고심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괜히 테스트한다고 이것저것들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져서 이것들을 좀 없애고 싶어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온 게 팀즈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알림 피드
형태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들어온 게 팀즈 설정 항목인데요. 저 팀즈 설정이죠. 이 팀즈 설정에서 관리자 선생님들이 보실 거는 이 파일 쪽이에요. 이거는 그 팀 안에 가시면은 파일이라고 하는 좌측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도 선생님이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구글 드라이버도. 이건 제가 연수 때 꽤 많이 보여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원드라이브도 클라우드지만은 구글도 클라우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자료가 구글 드라이브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연결해서 쓰겠다, 팀즈에서. 화면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 부분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봐주실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정책 패키지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좀 눈여겨 봐주세요. 이 정책 패키지가 기본적인 카테고리 내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정책 패키지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고등, 그다음에 초등, 중고등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생각하는 이 정도면은 좀 최소한으로 선생님들이 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기준으로 볼게요. 원격 학습을 활용하는 초등학교 학생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를 선택하면은 이 정책에 대한 메시지 정책들, 모임 정책들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아마 주로 메시징하고 모임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 정책을 클릭을 하면은 이건 이제 화상 모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항목 클릭하는데 요 참고로 지금 보시면은 모임 정책 오른쪽에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죠. 근데 화면 상단은 한글로 되어 있죠. 요게 조금 이 상태에서 듀얼로 남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이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초등은 프라이머리예요. 프라이머리니까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가서 보시면은 이 그림에 아이들한테 팀즈에서 아이들 스스로 모임을 만드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아마 지난주 월요일 날 제 연수 들었던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가 화면 2개 띄워드린 게 있었어요. 똑같은 학생인데 한 학생은 채널에서 모임을 만들고 어떤 학생은 모임을 못 만들 수 있어요. 팀즈 자체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좀 아이들하고 얼굴 보고 화상으로 보는 게 주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기능이 된다는 것만 전제해지면 조금 시간이 지나시면은 최소한 또는 최대한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우리 학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아마 고민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추가된 지가 꽤 몇 달 되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관리자 화면에 익숙하신 선생님들은요, 이 정책 패키지라는 곳에서 내가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있는 이 프라이머리 스튜던트 리모트 러닝이라는 정책을 설정을 하시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모임 만드는 거 못해요. 그리고 나서 예약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막은 허락이 되는데 이 자막은 아직 한글 자막은 아니고 영어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용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녹화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여기에서 아예 그냥 막아버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녹화한다.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정책에서 설정이 가능한 부분들이니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콘텐츠 공유하는 기능들. 이것도 설정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허가권에 대한 것들을 읽어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책 패키지가 MS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적에는 나름의 그 여타 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어떻게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 이 정도가 최상일 것 같습니다라는 거를 많이 고민해서 이렇게 형태 패키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모임 정책, 모임 정책, 메시징 정책 들어가면은 모임 정책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네. 정책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각 그룹, 이 그룹이라고 하면 아까 사용자 그룹 선생님들 등록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그룹에다가 이 라이센스들, 정책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책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아까 제가 2020, 101이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묶어놨잖아요. 거기다 한 번에 정책을 적용을 해서 선생님들이 그
저희가 원격 수업, 쌍방향 수업할 적에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일괄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그림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셨던 PT가 다시 돌아와서요. 저희 학교 소속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 생각하시면 돼요. 학부모 대상으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아이들이 지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건 익명의 사용자도 모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정책, 그리고 우리 학교 말고 타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 부분도 보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개별 정책 잡는 건데 보시면 사용자죠. 근데 아까 저희가 해드렸던 거는 그룹에 대한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림 조금 다르긴 한데 이와 같이 설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올해 초창기에 나왔던 이야기라서 그때 좀 정책 부분이 좀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카메라를 막아버린 거예요. 전교생한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estrict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코딩 못하게 카메라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좀 단어가 좀 셌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선생님들이 모임을 예약하죠. 혹은 모임을 진행하시죠. 그랬을 적에 권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그 다음 PT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예약된 모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모임을 예약을 하시면은 예약된 모임에 이 모임 옵션 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화면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이 만든 미팅 이름, 수업 이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끌이 이름이죠. 이끌이 이름. 그리고 나서 대기실을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수업의 참여자예요. 그리고 나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이 상태는 여기는 선생님만으로 일단 두세요. 그래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장난을 못해요. 그래서 가끔은 누군가 수업에 쫓겨나면 안 되고 마이크 건드리면 안 되니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도 맞습니다. 권한관리. 이거는 현재 모임 중일 때 잡아주는 그림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조금 크게 보면은 자, 지금은 권한 설정했을 적에 대기실인데 아까는 우리 조직의 사용자만이라고 제가 잡아놨었잖아요. 근데 그걸 나만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밑에 이 그림이에요. 보시면서 여기 누군가가 들어오면 기다려요. 그게 대기실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수락하면은 이 학생이 우리 반에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가 질문 나오는 걸 하나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봤더니 설문 링크가 하나 깨졌는데 제가 지금 그걸 잡아놓은 게 없네요. 뭐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질문 들어온 거를 녹화된 영상은요, 선생님, 뭐가 있냐면은요, 예전에는 한 달, 8월 말까지는 이 녹화된 영상이 자동으로 스트림에 업로드가 됐었어요. 근데 현재는 스트림에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스트림에 팀즈에서 녹화된 게 다운로드가 되는데 문제는 그 수업에 참여한 그 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도 녹화가 영상이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트림이에요. 스트림 쪽에서 설정 값을 바꿔주시면은 다운로드 안 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녹화된 영상은 과거에 8월 말까지는 자동으로 스트림에 업로드가 돼 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개별로 다운로드 하셔서 스트림에다 업로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학생들이 녹화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걸 막고 싶어요 하는 거는 오피스닷컴이죠. 아까 www.office.com으로 가셨잖아요. 거기 스트림 가셔서 선생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아니면 수업을 하셨던 그 팀의 그룹을 찾으세요. 그룹에서 설정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이제 10월 연수 일정 말씀을 드리면은요. 매주 월, 수, 금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블렌디드 러닝 관련돼서 이제 팀즈를 어떻게 우리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쓰고 있는지를 저희 조용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조용상 선생님이 언급했던 그 문장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선생님이라는 그 위치, 지위라는 그 역할이 학생들의 비포하고 애프터 사이에 있는 그런 그런 조력자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언젠가 이렇게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쿵 하면서 뭉클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조영선 선생님 수업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들, 뭐 다 선생님들 재밌는데, 선생님들마다 좀 색깔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팀즈를, 혹은 지금 저희가 디지털을 어떻게 버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아날로그적이고, 조금 더 감성적이고, 그리고 얼굴은 못 보지만은 거기에서 놓칠 수 있는 사회성이라든가 아이들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어떤 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는 이번 주 수요일 연수 들으시면은 조금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은 굉장히 좋은 수업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오후 3시에도 똑같은 웨비나 열려 있으니까는요, 많이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